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신정원 원장입니다. 눈 성형과 더불어 성형외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수술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실제로 수술도 많이 받으시는 코 성형. 오늘은 그 중에서도 코 성형에 쓰이는 재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이슈가 있는 재료인 바로 늑연고를 이용한 코 성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 성형은 말 그대로 코를 성형하는 것인데 구조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코 성형이라고 보지만 보통 콧대를 올리고 코끝을 세우고 콧볼을 조절하는 세 가지 부위의 수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콧대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고 코끝처럼 밑에서 뭔가 지지하고 받쳐줘야 하는 부위에는 연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코 성형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여러 변수들과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로 고려됩니다. 일단 환자분의 코 모양이 어떤지, 가령 콧대가 너무 낮다든지 아니면 콧대는 높아서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코끝이 처져서 올려야 한다든지, 코끝 피부 두께가 두꺼운지 얇은지, 또 피부 신축성은 어떤지, 비중격이 충분하고 두꺼운지 등에 따라서 재료가 다양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콧대에는 실리콘 보형물이나 자가 늑연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끝에는 예전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코끝까지 일체형으로 나와서 모두 커버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졌지만 실리콘의 자극으로 피부가 얇아지고 결국에는 실리콘이 뚫고 나오는 문제가 좀 있어서 코끝에는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의 연골, 즉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 또는 늑연골, 갈비뼈 연골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중격과 귀 연골을 사용하여 코끝 모양을 만드는데요. 만약 본인은 비중격 연골 양이 적거나 연골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는 재수술이어서 비중격 연골이 부족할 때 늑연골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늑연골은 기증받은 늑연골, 즉 기증 늑연골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어서 상황이나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기증 늑연골이나 자가 늑연골을 쓰게 됩니다. 간혹 무보형물 코 성형이라는 수술을 문의하는 분들도 계신데 무보형물 코 성형은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인공적인 보형물 대신 내 몸에 있는 재료들만으로 코 성형을 할 때 무보형물 코 성형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신체 구조상 또는 재수술을 하신다든지 해서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환자 본인의 취향상 해당 재료들로 올릴 수 있는 높이보다 좀 더 화려하게 오똑한 코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자가 늑연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은 늑연골에 비해 좀 더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이 재료들을 잘 다듬고 접어주면 봉합하면서 여러 코에 작용되는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게 되는데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가 아무는 과정에 수축하는 힘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붓기가 빠지고 난 뒤에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서 살짝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최근에는 너무 자연스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자려한 코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늑연골까지 사용해야 원하시는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가 늑연골의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흉터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완전 흉하거나 크게 크거나 하진 않지만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늑연골은 이름 그대로 갈비뼈에 붙어있는 연골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내 갈비뼈 부위에 작게 절개를 한 후 연골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채취한 부위 흉터가 약 2.5에서 3cm 정도 남게 됩니다. 물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부위 흉터까지 최대한 남지 않도록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약간 부담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단점은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채취하는 수술 그리고 본 수술인 코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코의 휘어짐입니다. 자가 늑연골은 채취 후 코에 쓰기 위해 얇게 썰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 3에서 5% 정도의 휘어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핑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조작 후 30분 정도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늑연골을 잘라놓고 코 수술을 진행하는 중에 와핑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를 고려해서 코에 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런 변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가 늑연골의 석회화입니다. 자가 늑연골은 특히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석회화가 되는데요. 석회화가 일어난 연골은 뼈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조작이 거의 불가능해서 코 성형의 재료로 쓰기 어렵게 됩니다. 보통은 미리 바늘로 찔러본다든지 해서 자가 늑연골 부위를 확인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확인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열고 들어가 보니 석회화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증 늑연골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재료들에 비해 강도가 있고 양이 많아서 원하는 높이만큼 올리거나 휘어진 코를 바로잡거나 하는 것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 번 수술을 해서 흉살이 많아 딱딱하거나 구축이 와서 피부가 거의 안 늘어나는 코에서도 버텨줄 만한 힘을 가진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염증 반응에 있어서도 다른 재료들보다 적은 편이고 만약 염증이 발생했을 때도 처방해드리는 약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 성형을 할 때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늑연골에 대해서 장단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코 성형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재료가 통일되고 수술 방법이 동일하면 참 편하죠. 하지만 모든 환자가 원하는 바가 제각각이고 모든 환자의 코 모양이나 가지고 있는 피부나 연골 등의 재료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죠. 소중한 얼굴을 더 예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요건들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재료가 무엇일지 그리고 어떻게 수술하는 게 더 좋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환자분과 소통해야 하는 것이 성형외과 의사로서 꼭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늑연골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 재료가 최고다, 이걸로만 하면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환자분의 경우에는 다른 재료들보다는 늑연골로 수술하는 것이 이 환자분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된다면 주저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환자분께서 나는 정말 싫다 하시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늑연골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모양을 최대한 만들어 드려야 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원하는 것과 가능한 부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또 늑연골을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가장 맞는 것을 제안드리고 선택은 환자분이 해주시는 것인 만큼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신중하게 병원이나 의사 그리고 수술 재료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신 뒤 수술을 하신다면 그만큼 후회가 덜 남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